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욕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리는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12월 첫째 주 마지막 날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급락세를 연출했습니다. 전염성이 높은 오미크론 공포로 경기 침체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장 관심인 향후 증시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스튜디오에 신인규 특파원이 나와 있는데 최근 외신 기자 자격으로 투자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제 증시 전망 설명회에 참석했었죠. 진짜 신특파원 여기서 주로 누가 설명하던가요? 예, BOA 글로벌 리서치의 이 헤드급 총괄급 멤버 4명이 나왔는데요. 이 주로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미셸 메이어 미국 경제 총괄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유명한 사람이겠죠. 자, 일단 대표 지수인 S&P 500 지수 전망을 얼마로 했는지 그게 가장 궁금하네요. 사실 그 자리가 이 11월 말에 있었던 그 S&P 500 지수 전망에 대한 이 설명회 격의 이 성격을 지녔는데 그 당시에 4,600보다 높은 4,650선이 있을 때 그때 BOFA가 내년 전망이 한 4,600 정도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이 올해보다 좀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뉴욕 증시가 약세를 보일 거다. 뭐 물론 이제 내년 전망이니까 뭐 장기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약세를 보일 걸로 전망했다라는 건데 그 뭐 당연히 뭐 이유가 있겠죠. 그 근거가 어떤 게 있었나요? 일단 이 S&P 전망에 대해서는 이 최근에 그동안에 지속적인 상승 동력이 있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상에 상당히 취약한 구조를 갖게 됐다고 하는 게 이제 BOF의 설명이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설명이었고 그동안 증시 오른 이제 주 요인들을 좀 살펴봐야 될 건데 일단은 그동안의 이 인플레 압력에 비해서도 이 판매 상승률이 더 높았다. 그러니까 비용 상승률보다 판매 상승률이 더 높았다는 게 가장 큰 요인으로 들었습니다. 이제 비용 상승보다 이 판매 상승이 높아야 이제 증시 동력이 되는 건데 그동안의 이 퍼센테이지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 쉽게 말하면은 비용 상승한 것보다 판매 상승한 게 얼마나 더 많았냐 봤더니 2%포인트를 조금 더 상회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가 고점일 수 있다는 게 이 BOA의 설명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보면은 기업 실적은 그래도 견조한 수준을 유지를 할 것으로 봤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인플레가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 지금 아까 제가 경제 전망을 담당했던 사람이 이 US 에쿼티 부문이 아니라 이 이코노미 부문 그러니까 경제 전체를 보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렌트 그러니까 집값이라든지 뭐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뒤돌리기 어려운 스티키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끈적끈적하게 갑자기 내려가지 않는 이런 비용들이 계속해서 좀 올라갈 수 있다. 특히나 이제 임금 부분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의 어떤 키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 비용이 올라간 것만큼 이제 캐펙스를 좀 늘리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이제 판매 상승 여력보다는 조금 다른 동인들이 이번 해보다는 좀 끼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했었습니다. 네. 그 뭐 내년 약세장을 전망했는데 뭐 약세장이 벌써 왔습니다. 오늘 S&P 500 지수 많이 떨어지셔서 당황하신 분들 많을 텐데 이제 그래도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래도 내년에 좀 유망하다고 본 종목 몇 개 좀 찍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는데 뭐 섹터라도 뭐가 있었나요? 일단 이 전체 전망에서 어떤 특정 종목을 찍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섹터에 대한 의견은 충분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가지 정도의 섹터가 좀 상대적으로 투자에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그때 얘기를 했던 것이 먼저 에너지주 그리고 금융주 그리고 헬스케어주 이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올해 상대적으로 좀 리스크가 높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종목이었는데 내년에는 상당히 좀 비중 확대 의견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마켓 웨이트 현재까지 계속 이제 비중 유지를 해야 될 종목들은 제가 뭐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까 제가 4명이 설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질 캐리 홀이라고 이제 미국의 중소형주를 담당하는 총괄이었는데 이분이 나와서 내년에는 소형주들이 좀 괜찮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논리들을 좀 살펴봐야 될 건데
제가 아까 미국 기업들이 내년에 좀 자본적 지출, 캐펙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캐펙스를 좀 늘릴 거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통계적으로 이 계량적으로 살펴보면은 미국이 이제 캐펙스 확대를 늘리면은 상관관계가 있을 건데 어느 종목군 아니면 어느 지수들이 좀 더 많이 오르냐 이런 것들을 계량적으로 봤더니 러셀 2000이라고 합니다. 스몰캡이라고 하죠. 이제 중소형주들이 이제 캐펙스를 올릴 때 그 판매율이 성장하는 비율이 86%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10%포인트 낮은 76% 정도 될 거라고 봤죠.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러셀 2000 쪽, 그러니까 스몰캡 종목들이 내년에는 이 캐펙스 확대하는 국면에서는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총 대비 부채 규모를 보면은 러셀 2000 기업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지금 저점에 있는 국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량 분석적으로 이제 퀀트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는 중소형주가 내년에는 상대적으로 투자에 유리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의견들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러셀 2000 뭐 이제 2000개 그 아주 작은 종목들인데 그거 개별 종목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뭐 소형주 ETF 같은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한국인들이 기술주, 성장주 많이 투자했단 말이에요. 뉴욕 증시에. 기술주 투자에 대한 의견 그런 것들이 좀 제시가 된 게 있었나요? 상당히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 좀 가슴 아픈 국면이고 고점 대비 조금씩 이제 기술주는 좀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한국인의 주식이라고 저희가 뭐 농담처럼 얘기했던 뭐 테슬라도 그렇고 특히나 뭐 개별 이슈들이 좀 많았었는데 기술주들에 대해서는 이제 마켓웨이트라고 해가지고 오버웨이트 이제 비중 확대라고 치면 마켓웨이트는 현재 수준 유지 정도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비중 확대는 아니고 그동안 증시를 떠받쳤던 기술주들에 대해서 바이더딥 의견 그러니까 뭐 떨어질 때 사세요 이런 의견들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미국 성장주라든지 기술주의 내년에 그렇게 유리한 환경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내놓은 겁니다. 논리들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은 이제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지난 3월 말에 이제 1.59로 이제 스프레드 가장 높았었던 게 조금씩 이제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지금 한국 시간 4일 기준으로 0.762선까지 좀 좁혀졌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10년물 국민이 내려간 것도 있지만은 지금 이 금융 통화 정책에 영향 굉장히 많이 받는 미국 2년물 국채 수익률이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더 잘하시겠지만 투자자분들이 더 잘하시겠지만 이 금융 정책이 좀 불안할 수 있다 이런 변수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의 우려가 좀 남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불안 심리 요인에 됐는데도 비중 축소 의견을 내지를 않은 것은 아마 이 펀더멘탈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 가져볼 수 있다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럼 반대로 비중 축소를 제시한 의견 그러니까 제시한 섹터들도 있었었거든요. 기술주가 비중 축소까지는 아니었다 정도로 정리를 하고 비중 축소는 그럼 어디를 봐야 되느냐 내년에 소비재라든가 통신주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할 수 있다. 이제 비중 축소라는 거는 그런 의미니까요. 그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크게 보면 기술주가 뭐 크게 뭐 재미가 있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당연히 이제 인플레이션 심각하니까요. 미국에서 지금 물가 다 뛰고 있으니까 12월 15일입니다. FOMC 마지막 FOMC에서 긴축을 조금 강화하는 조치가 당연히 나올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측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게 시장에 좋을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JP 모건, 뭐 모건 스탠리도 이제 내년 시장 전망들을 내놨는데 JP 모건은 내년 S&P 지수 전망치 5,050으로 봤습니다. 보고서를 지난달 말에 냈었는데 그때 기준으로 9% 높게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좀 약세장을 봤죠. 그다음에 이제 JP 모건은 반대로 강세장을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아까 말씀하셨던 걸 들어보면 JP 모건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유망 섹터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는데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일단은 그런 얘기거든요. 둘 다 이제 논리들은 같은데 왜 이제 한 측은 상대적인 약세장, 한 측은 상대적인 강세장을 예측했는지가 궁금해서 좀 찾아봤더니 기본적으로 이제 기관들이 전망을 할 때는 ERP라고 해서 이제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을 얼마나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지금 두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제 논리들이 달라진 건 아니고 이 ERP 값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제 미국의
내년 주당 S&P 500 기업 같은 경우에 주당 순이익을 상대적으로 이 JP모건 같은 거는 조금 높게 잡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좀 아까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좀 낮게 설정을 했다. 여기서 차이가 발생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멀라이즈드 오퍼레이션 EPS라고 하는데, 이게 JP모건 같은 경우는 $240 잡았을 거고, BOA 같은 경우는 $175 정도 잡은 것으로 자료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 말고도 많은 이제 변수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제 그래도 이제 말씀대로 재밌는 부분이 이제 둘 다 논리들은 비슷했고, 이제 BOA 관측대로 이제 내년 투자에 이제 유리한 불리한 섹터들의 전망은 유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주, 금융주는 BOA 생각보다는 조금 더 잘 될 거고, 그리고 뭐 비중 축소 의견, 여기 비중 축소라기보다는 약간 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 소비주들 경우에는, 소비재들 경우에는 좀 약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진폭은 달라도 이제 보는 눈은 조금 비슷했다고 보시면 되고, JP모건의 전망에서 이제 조금 더 살펴볼 부분들 중에 하나는 내년에 이제 테이퍼링 가속화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좀 빠르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JP모건이 얘기를 했던 거니 2013년에 저희가 테이퍼 텐트럼으로 이제 우리나라 증시부터 해갖고 아시아 증시 크게 흔들렸는데, 아마 테이퍼 텐트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는 얘기를 2022년 전망에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하나는 이제 연준의 학습 효과, 저번에 같은 그런 충격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 그래서 악셀레이터를 상당히 천천히 뗄 거다. 이제 운전할 때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악셀레이터 상당히 좀 천천히 뗄 거고, 또 하나의 요인은 선진국 기업들의 실적이 그래도 아까 그 5,050을 유지했던 것처럼, 주당 순이익 높게 잡았던 것처럼 선진국 국가들의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을 것이다. 그래도 견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세 번째는 2013년에 이제 크게 피해를 봤던 아시아 증시들, MSCI 이머징 마켓들 보면은 기업들 부채 비율 그때보다는 좀 괜찮다. 기초 체력이 올라왔기 때문에 달러 강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요인들은 있겠지만, 그래도 테이퍼 텐트럼처럼 이제 금융시장에 어떤 큰 충격이 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상당히 좀 좋은 얘기들을 했죠. 이제 MSCI 같은 경우는 인도, 중국, 대만, 한국이 이제 전체 지수 75% 정도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에서 좀 위험하다는 얘기들 계속 나왔지만, 이 75%를 차지하는 네 가지 국가들이 상당히 좀 그래도 체력이 예전보다는 올라오지 않았나, 이 정도의 근거를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모건 스탠리도 아시아 시장 전망을 내놨는데요. 여기에 한국 증시 얘기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간단하게 짚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좋은 얘기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 조나단 가너라고 이제 아시아 그리고 이머징 마켓 담당하는 이 수석 전략가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포함한 얘기가 있어서 이제 들어봤는데, 상대적으로 부정적입니다. 상대적으로 부정적이라는 얘기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 숫자를 조금 보시면 될 거고, 기본적으로 내년을 달러 강세를 예측을 합니다. 현재 지금 달러 인덱스 96선까지 올라왔죠. 3개월 전과 비교하면 조금씩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머징 마켓에는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대만, 한국 이렇게 두 국가를 집었어요. 두 국가 찍고 부문도 세마이, 그러니까 반도체랑 테크 하드웨어 쪽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역풍, 상대적 역풍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상대적 역풍이 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아시아 투자하시는 분들, 이제 우리나라 말고도 이제 마켓들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좀 드리면, 아시아에서는 이머징 마켓보다 일본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다. 선진국 국가로 분류를 하니까 일본 증시가 EPS 기준으로 내년에 성장률이 13%, EPS 성장률이, 주당 순이익 성장률이 13% 정도 될 거고, 그리고 이머징 마켓은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제 8% 정도 성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시아 쪽에 관심을 가질 거면은 이제 일본에 하시라는 거지, 뭐 이머징 마켓이 크게 불리할 거다, 뭐 요런 톤은 아니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조금은 부정적인 기사가 아닌가. 왜냐하면 반도체 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외 요인을 얘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일본 증시 유망하게 봤다는
얘기 들어보셨고요. 살짝 자존심은 살짝 상하네요. 조금 상하죠. 일단 월가의 대형 기관 투자자들 내년 전망들 뭐 내놓고 있는데요. 이거 뭐 다 맞지는 않습니다. 이거 뭐 다 들어맞으면은 보고서 쓸 시간에 본인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해야죠. 어쨌든 참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모건스탠리 같은 이런 데들이 내년 증시와 경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 신인규 특파원이 전해줬습니다. 여러분, 오미크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